첫 번째 경기 한국 대 요르단의 경기인데 이 경기 상당히 불안합니다.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소집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직전 오만전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의존을 했던 대한민국의 공격 패턴을 고려한다면 이강인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요르단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던 대한민국이지만 당시에도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빠지는 대한민국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12점, 대한민국과 딱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이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한민국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이 됐었던 에이스 공격수 알타마리가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알타마리를 필두로 한 요르단의 역습 한방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 승무패로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중국 대 호주 경기인데 이 경기 호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인데 직전 월드컵 예선 인도네시아와의 홈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10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룹 C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미 승점 19점을 획득을 하면서 조기에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고, 호주가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사우디가 승점 9점으로 호주와 1점 차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이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호주도 이번 중국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승 5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직전 사우디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사우디전에서 공격수 리안밍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미드필더인 왕 상유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무엇보다 베테랑 공격수 우레이 선수가 이번 3월 A매치에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레이 선수의 공백까지 느껴진다면 이 경기는 호주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작년 10월 1차전 맞대결에서 호주가 홈에서 3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호주의 승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인도네시아 대 바레인의 경기인데 이 경기 바레인 쪽으로 투표율이 상당히 몰려있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승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레인이 최근에 경기력이 더 낮다고 볼 수 있고 FIFA 랭킹도 바레인이 더 높은 데다가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신태용 감독을 경질을 한 이후에 직전 경기 호주와의 경기에서 1대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신태용 감독이 떠난 이후에 하락세를 겪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투표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난 작년 10월달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물론 당시에 신태용 감독 체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신태용 감독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인도네시아도 홈에서 은근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12%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버르트 감독이 이 골키퍼 포지션에 에밀 아우델로 선수를 기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아우델로라는 인도네시아의 골키퍼가 과거 세리에 A에서 상당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지금은 팔레르모라는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우델로 선수가 출전을 해서 골키퍼 선방 능력을 보여준다면 인도네시아도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중앙수비수 베나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바레인이 중앙수비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수비적으로 끈적하게 내려앉았을 때 은근히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지만 자신들이 더 강팀일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구도 속에서는 은근히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인도네시아 사이드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이란 대 우즈벡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그룹 A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6승 1무 무패 19점으로 1등, 그 바로 아래가 우즈벡 5승 1무 1패 승점 16점으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이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작년 10월 맞대결 역시 0대0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즈벡과 이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구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이란이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0대0 무승부를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이란이 홈발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도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측면 공격수 모에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란의 모에비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즈벡 역시 주전 공격전인 마사리포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양팀의 탄탄한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3연속 무승부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서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몰도바 대 에스토니아, 이 경기 역시 월드컵 예선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맞대결 전적은 과거 2008년도 맞대결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노르웨이와의 홈경기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반면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상대로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끈적하게 버텼지만 1대2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에스토니아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거의 체급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쿠웨이트 대 오만 경기인데 이 경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비조에 묶여 있는데 0승 5무 2패 7경기 중에서 무려 5번이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지난 월드컵 예선 작년 맞대결은 오만이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가장 최근 걸프컵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쿠웨이트의 간판 공격수 나세르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비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포 공격수인 나세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라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이 나세르 선수가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나세르 선수의 공격 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나세르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쿠웨이트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고점 경기력이 나왔을 때 쿠웨이트 특유의 버티는 무자비 면모가 나오면서 무승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만의 무패 투폴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쿠웨이트의 나세르라는 공격수가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면 승무패로 지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쿠웨이트의 골 감각이 가장 좋은 나세르라는 공격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쿠웨이트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근거로 6번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웨일스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웨일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고 기본적으로 웨일스가 우리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은 데다가 FIFA 랭킹도 은근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북마케도니아 역시 최근에 A매치에서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무엇보다 북마케도니아 역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나 혹은 지금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무승부 비중이 최근에 늘어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구도 속에서 현재 웨일스 쪽으로 투표율이 57% 몰려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무승부로 가면서 25%의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몬테네그로 대 페루제도의 경기인데 이 경기 몬테네그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투표율 1등을 찍고 있는 몬테네그로인데 굉장히 조금 불안한 면모가 있는 것이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체코 원정에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체코를 상대로도 굉장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정도는 이변을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몬테네그로 쪽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공격 쪽에서 크루스토비치나 요베티치 그리고 대한민국 인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무고사 같이 공격 포지션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확실히 몬테네그로가 많기 때문에 몬테네그로가 한 골차 정도의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찍으면 여전히 몬테네그로의 승리이지만 직전 체코 원정에서 보여준 페루제도의 끈적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홈 경기 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홈 경기를 헝가리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홈발이 없다면 선수단 퀄리티에서 앞서는 노르웨이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스토니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다소 힘겨운 승리를 거뒀고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노르웨이가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공격 원투펀치인 쇠를로트와 혼란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 선수의 활약이 좋았던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의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공격 쪽에서 솔로몬이나 아바다 그리고 체급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은근히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노르웨이 쪽으로 투표율이 80%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무승부 정도의 톡식픽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 볼리비아 대 우루과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당연히 이름값만 놓고 보면 우루과이 사이드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볼리비아 정배당을 받은 상황에서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볼리비아가 정배인지 의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볼리비아가 홈 경기가 치러지는 지역이 해발 고도가 3,600m 이상의 굉장히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볼리비아의 홈발이 무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를 봤을 때 6번이 무승부였을 정도로 상당히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픽을 비롯해서 볼리비아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볼리비아 지역, 고산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기력 분석에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베네수엘라 대 페루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최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고 승점이 베네수엘라가 12점으로 8등, 페루가 그 다음으로 10점 9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 1대1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구도이고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A매치 9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페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볼리비아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 자체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 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콜롬비아 대 파라과이 경기인데 이 경기 콜롬비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예선 순위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가 5승 5무 3패 승점 20점으로 5등, 콜롬비아가 5승 4무 4패 19점, 오히려 콜롬비아가 승점 1점이 뒤져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은근 이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파라과이 상대로 콜롬비아가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습니다. 10경기 기준 7승 2무 1패 우위가 있는 콜롬비아인데 이 문제는 파라과이가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남미 예선에서 에콰도르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것이 바로 파라과이이기 때문에 파라과이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콜롬비아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콜롬비아가 공격 쪽에서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 같은 한방에 있는 자원들이 확실히 파라과이보다는 날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콜롬비아의 한 골차 꾸역승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2번 경기는 콜롬비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파라과이의 남미 예선 탄탄한 수비력과 최근 A매치 7경기 무패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최소 무승부의 이변은 노리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남미에선 승점 28점으로 단독 1등, 브라질이 승점 21점으로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이번 경기 핵심 자원이 빠지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리오넬 메시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수 라우타로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격적 누수가 커 보이고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알리송을 비롯해서 아스날의 중앙수비수 마갈량이스 그리고 뉴캐슬의 에이스 미드필더 기마랑이스까지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중원과 수비 쪽 공백, 아르헨티나는 메시 선수를 비롯한 공격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이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양 팀의 핵심 자원 전력 이탈을 고려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14번 경기는 칠레 대 에콰도르 경기인데 이 경기 에콰도르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콰도르가 현재 남미 예선에서 7승 4무 2패 승점 22점으로 2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A매치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반면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라과이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남미 예선에서 칠레가 2승 3무 8패로 승점 9점 최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칠레의 암흑기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고 이 칠레의 베테랑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A매치 기간 부상으로 합류가 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공격 쪽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확실히 이 중원과 이 수비 쪽에서 탄탄한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콰도르가 조직력을 바탕으로 칠레 상대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칠레 역시 홈발을 받는 팀이고 홈에서는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2회차에 들어온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 A매치 14경기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 주말 승무패 23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리에 A 분데스리가 조합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말 경기는 보다 심도 있는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